반갑습니다. 생급평가단 신상입니다. 박성주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짧은 콘텐츠인데요. 2025년도 수시 면접에 대한 총결산인데요. 네. 우리 면접 강의를 이제 저도 많이 하고 박성주 선생님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올해 어떤 면접 경향성 요걸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이제 주로 박성주 선생님은 주로 이과 학생들의 재심 면접이랑 그리고 이과 학생들의 어떤 서류 면접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어떤 특징들이 이번에 발견되셨나요? 특별히 오랜만에 어떤 느낌이라기보다도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매해 느껴지는 거는 학생들의 어떤 그 컨텐츠, 그러니까 사실 재심문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냥 그 문제를 잘 풀면 붙고 못 풀면 떨어지는 거라서 따로 이제 드릴 말씀이 없는데,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든 덜 열심히 했든 간에 내가 한 활동이 생기부에 적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학생 본인 스스로 충분히 장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매년 보면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소위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 사이에 굉장히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특정한 대학을 이야기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대학 정도 지원하는 학생들부터는 뭔가 물어봐도 대답을 잘 못하더라 라는 그런 느낌은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좀 어떠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적이죠. 뭐 이제 수학과학의 뭐 법칙 같은 게 얘기 나왔을 때 그 법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교수님들은 좀 우회적으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실제 실험을 해보거나 실제 어떤 리서치를 썼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그런 검증 차원에서 좀 까다로운 문제들을 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면접 보면 본인이 대신 해준 그런 학생들의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면접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기부 내용을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가지고 그 내용을 머릿속에 꿰고 있는 학생과, 일단은 생기부의 내용을 상당 부분 그쵸 누군가에 맡겨놓고 남이 한 걸 가지고 급히 수능 끝나고 나서 짧은 시간 안에 면접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생기부에 쉽게 말하면 면접도 이제 1단계 통과하고 나서 그 시간이 수능 끝나고 나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사전에 그 생기부에 관련된 것들은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정말 예를 들어서 어떤 각도에서 어떤 이 소위 말하면 가설을 세웠으면 그 가설에 그걸 검증하는 어떤 형태의 질문도 있을 수 있고, 반대의 가설을 세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시간이 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주제에 대해 관련해서 깊이 있게 만약에 진로 활동이나 세특의 어떤 개세특을 썼다면은 그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거리를 진짜 그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물론 이제 수능 전에 되게 아까운 시간이긴 하겠지만, 그걸 했던 친구들과 수능 끝나고 가서 그주 목요일날 있고 토요일날 생기부 면접을 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럼 사실상 그건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생기부에 모든 내용을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어렵게 쓴다고 하는 게, 그리고 특히 수능 직후에 그리고 수능 이후에 뭐 길어야 한 주밖에 시간이 없는 그런 면접에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게 적혀 있으면 읽는 사람은 당연히 알거든요. 이거 네가 설명할 수 없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적어놨네? 그럼 당연히 물어보죠. 그랬을 때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은 좀 역효과가 날 수 있겠죠. 제가 기억나는 케이스는 진짜 실화예요. 건축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채택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건축학과에 지원을 하려고 전공 적합성을 가지고서 뭔가를 하려고 활동을 만들었는데 경복궁에 간 거예요. 경복궁에 가서 우리 전통 건축 궁궐의 건축물들을 보면서 우리 전통 건축의 미를 느꼈다.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너는 경복궁을 보니까 어떤 점이 그렇게 아름답더나?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뭐 사실상 그냥 약간 클리셰처럼 뭐 그냥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고 농자천하 지대본이며 뭐 등등등. 그래서 그냥 옛날 궁궐을 봤더니 아름답다. 궁궐은 아름다운 것이, 전통은 좋은 것이며, 뭐 이런 어떤 그런 도식화된 것들만 머릿속에 있지, 내가 거기서 뭘 느꼈고 뭐 어떤 점에 집중을 해가지고 무엇을 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콘텐츠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래 너 건축가 가려고 무슨 노력을 했다고?
예, 경복궁을 보면서 우리 건축의 전통 건축의 미를 느꼈어요. 라고 하는 하나만한 얘기들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지나치게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막 노력을 하지 마가 아니라 아예 컨텐츠가 없는 그냥 무의미한 단어들만 생기부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뭔가를 세특 같은 거 적어놓은 걸 보더라도 뭔가가 했다고는 하는데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는 내용들만, 그러니까 의미 없는 단어들만 주르르르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마치 전통 건축의 미 뭐 이런 것처럼 의미 없는 단어들이 쭉 나열이 되면서 사실상 대답도 할 수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고민도 안 해보고 이런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아 정말 평상시에 그냥 고민이 부족하고 그냥 뭐라도 채우라고 하니까 그냥 어거지로 채워놨구나. 사실 저는 그걸 좀 느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게 면접을 하면서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거의 2년 반 동안 있었던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억 못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학력적으로 고3이나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했던 활동들을 좀 더 많이 물어보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즉 1학기 2년 반 동안에 그 학생의 생기부에 써있는 모든 것들을 입학사정관들이나 각 대학 교수들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히 팩트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기부에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말들의 연속이고 나열이었다면은 그럼 생기부 전체의 어떤 뭐랄까 어떤 진정성 면에서 그리고 퀄리티라는 면에서 큰 데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휙하고 제껴지는 그런 그렇죠. 생기부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쓰실 때 이제 해마다 뭐 트렌드를 반영하고 그리고 수준 높게 그리고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다가서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잘못인 건 아니지만 그 학생의 지적인 깜냥이나 소위 말하면 이제 캐퍼시티가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지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기부의 작성과 그리고 생기부의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면접을 하다 보면요, 아, 이 학생은 생기부에 있는 내용 플러스 알파를 아는 학생이구나. 정말 이 학생은 생기부 문구를 그대로 외운 학생이구나. 그렇죠. 생기부에 적힌 내용도 다 모르는 학생. 이거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시고 생기부와 면접을 함께 세트로 생각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수시를 6장을 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생기부 학종 전형을 6개를 썼다. 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것도 좀 발견을 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특히 이제 2개 이상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말 뭐 우리가 소위 어떤 대학 서열이라고 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되게 충실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좋은 대학과 조금 덜 좋은 대학에 지원을 했을 때 물론 전부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좋은 대학이 좀 1차 합격을 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조금 세층 떨어지는 대학들은 어지간하면 붙더라. 그래서 이 대학은 제가 붙었는데 B 대학은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될 것 같은데 왜요? A 대학이 B 대학보다 좋은 대학이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한 이틀 뒤에 B 대학에서도 1차 발표났는데 1차 붙었어요 라고 이제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입학사정관들이 심사를 학생들의 생기부와 이제 이런 서류들을 심사를 했을 적에 뭐 다른 대학에서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지만 이게 쭉 나열을 해놓고서 이 검토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열은 나누어지게 되고 그 우열이 나누어지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게 사실은 우리의 거대한 어떤 뭐 선입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학벌의 어떤 그 서열 같은 게 거의 집단지성처럼 반영이 되더라. 저는 그거 올해 좀 도드라지게 느꼈는데 조금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좀 새삼 좀 신기하기는 하더라고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이제 면접과 생기부의 어떤 유기적 연결고리 그리고 이제 둘이 어떻게 보면 생기부가 이제 원이 되면 이제 결과가 되는 그 결과를 직접 만나서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대학의 의도는 분명히 드러나는 거니까 인과관계라는 측면과 연결고리라는 측면에서 항상 생기부와 면접을 항상 세트로 생각하시는 그걸 고등학교 1학년 때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 빨리 깨닫는 게 입시에서 결국 승자가 되는 길일 겁니다. 그래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나는 생기부에 세트 적어서 제출을 하고 생기부에 반영을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지만 이거를 읽는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이것을 읽고서 거꾸로 나한테 무엇을 질문할 수 있을지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무엇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기부를 작성해야겠다는 그런 그 작성의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경우 그냥 좀 후다다닥 그냥 뭐 이렇게 뭐 해치운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뭐 제출해 그러니까 막 급조해서 제출하고 제출했으니까 끝났고 다음 과목도 제출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정작 나중에 생기부에 기입된 거 보면은 이거 가지고 누가 물어본다면 나는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상황 되게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행평가가 됐든 보고서가 됐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는 항상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브리핑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런 활동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 아주 좋은데요. 바로 수행평가를 할 때부터 어떤 것이 면접으로 질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라는 자세였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이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